공부 못한 애들이 말만 엄청 많은 느낌이잖아요. FSD냐 아니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애티튜드로 살아가면 뭐 미래에 이제 깡통 차는 거는 본인의 몫이다. 내 비록 비트코인 망해서 내 할 말은 없지만.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지금 디 얼뉴 아반떼가 아주 핫한데 제가 어제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류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오늘 조금 썸머리 하는 영상을 좀 다시 찍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차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어제 영상을 찍고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얼뉴 아반떼가 대충 뽑으면 3천만 원 하잖아요. 뭐 4천만 원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뭐 가격표도 봤는데 관심이 없어서 하이브리드까지는 이게 뭐 아반떼 4천 주고 살 일은 없으니까 그 돈 주고 사는 사람 아마 없겠죠 거의. 무슨 뭐 렌트카나 좀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차나 이런 것들은. 근데 어쨌든 이제 대충 한 3천만 원대로 차를 산다고 치면 이게 메리트가 있는 그나마 특수한 상황은 이 차를 사서 한 20년 탈 사람. 어차피 차를 한 20년 탈 거면 뭐 한 10년 된 차를 사서 20년 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 할 건데 뭐 10년 된 중고차 1,000만 원 주고 사서 20년 더 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뭐 인생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정도라면 한 20년쯤 탈 거라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아반떼 3천만 원 신차 사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탈 거면 신차를 사는 것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20년 타는 사람 없잖아요. 10년 타는 사람도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뭐 이거 타는 사람들 또한 한 2년 3년 타다가 뭐 소나타나 그랜저 사고 싶고 뭐 BMW 3 시리즈 사고 싶고 뭐 팰리세이드 사고 싶고 뭐 이러잖아요. 뭐 E클래스 사고 싶고 뭐 다 그러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차는 이게 또 취등록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샀다 팔았다 바꾸면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살 거면 그냥 좀 한 방에 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한 방에 살 거면 그럼 아반떼가 아니고 그랜저 신형을 사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내연기관 차는 발전이 끝난 지 오래됐다고 보거든요. 대충 제가 느낄 때는 2000년대 초중반에 한 2005년 그 시점에 내연기관에 대한 엔진, 변속기 이런 거는 발전이 사실상 끝났고 그 이후로부터 더 발전된 게 거의 없어요. 뭐 하이브리드라는 세대가 생겼고 전기차 세대가 생겼고 이제 FSD라는 뭐 이런 패러다임이 생겼다면 그거는 변화드릴 수 있는데 이 내연기관 자체의 패러다임은 2000년대 초반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나온 차들은 내가 볼 땐 거의 다 똑같아요. 이게 뭐 터보 차저가 있어서 조금 고출력 버전이라든지 조금 특수한 세팅의 차들은 좀 다를지언정 지금 뭐 아반떼 이거 2000cc의 마력은 150마력인가 뭐 그쯤 되던데 그게 이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차는 차량 타겟 자체가 그냥 완전히 양산형 내구성 뭐 거의 CT125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옥상에서 던져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내구성의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는 그냥 이런 양산형 내연기관 차는 제가 느낄 때는 뼈대만 먹지 않으면 그냥 수명이 사실상 그냥 무한대인 느낌이거든요. 거의 뭐 파키스탄 정도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완전 폐차하는 차들 거의 신차급으로 그냥 막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살아서 그렇지 내연기관 차들은 이 사실상 내구성이 거의 무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폐차를 하는 이유는 수리비가 오히려 더 비싸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 거겠죠. 뭐 부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냥 배 부르니까 이제 폐차시키는 거지 내구성이 거의 무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내구성이 무한이고 20년 30년으로 길게 보면 신차나 10년 된 차나 뭐 2, 30년 롱텀으로 보면 비슷하니까 그럴 바에는 급으로 올라가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차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차를 사서 진짜 오래 탈 거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않고 몇 년 만에 바꾸고 이게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뭐 이게 LED가 바뀌고 뭐 실내 디자인이 바뀌고 이런 어떤 그냥 패션 아이템만 바뀐 거지 뭐 USB-C 단자가 생기고 무선 충전이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고 급을 높은 급으로 가자. 뭐 소나타급으로 가든지 그랜저급으로 가든지. 그런데 연식이 조금 된 중고로 가면 이게 차는 또 감가를 잘 맞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차값은 그냥 쭉쭉 떨어지니까 감가를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급이 높은 거 한 내가 뭐 10년 된 거, 20년 된 거 사라는 얘기는 아니야. 급이 좀 높은 거 한 5년에 10만 킬로, 1년에 2만 킬로 정도 고속도로 위주로 달린 이른 소유 뼈대 먹지 않은 거 구입하면 감가 잘 맞았고 거의 새 차고 급도 올라가고 가격도 더 싸고 근데 내연기관 발전이 없으니까 똑같다며 똑같지. 근데 배기량 더 높지. 차대 더 좋지. 뭐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고 뭐 유지비가 많이 들 게 있어요. 그래 또 사실상 현대인데 그게 현대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살 만한 메리트가 있나? 난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막 옵션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옵션이 잠깐만 요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FSD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관심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오는 그 어떤 차들도 다 관심 없는데 FSD 차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고민을 좀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서울 성수동에서 분당을 출퇴근한다고 쳐볼게요. 뭐 분당 수서를 맨날 출퇴근하는데 출퇴근이 1시간이야. 분당 수서를 다니는데. 근데 출퇴근 시간에 길이 되게 애매하게 막혀요. 뭐 40km, 50km 뭐 왔다 갔다 막 이런다. 그걸 1시간 동안 운전하는 거 되게 피로하니까 FSD를 쓸 때 이게 자율주행이 충분히 믿을 만하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FSD가 거의 웬만한 숙련된 사람보다 사고율이 낮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자율주행을 완전히 못 믿겠는데 그것 때문에 죽으면 억울하니까 아무리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해도 사고율이 더 낮다고 해도 내가 운전하다가 죽는 거랑 FSD 믿고 가다 죽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속도로를 뭐 완전 최고속으로 달리는 거는 조금 자율주행이 좀 불안한데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냥 분당수서 이런 출퇴근길을 뭐 가다 서다 하는 그런 주행은 FSD를 맡겨도 그걸로 사망 사고가 날 일은 사실상 없으니까 그냥 믿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매일 하는 출퇴근에 FSD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죠. 근데 이게 거의 지금 구독 시스템이 아니고 한 번 구입하는 데 옵션으로만 들어간다면 그 옵션 가격이 한 돈 1,000만 원 해도 저는 FSD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 FSD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내 운전 기사를 하나 고용하는 거나 똑같은데 운전 기사를 사람을 고용하려면 매달 월급을 몇백만 원 줘야 되고 사람이랑 있으니까 더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FSD라는 옵션이 지금 뭐 구독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아는데 1회 비용이 뭐 옵션 800만 원, 1,000만 원이다. 이러면 기사를 고용하는 돈에 비하면 엄청 싼 거잖아요. 돈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잘 활용한다면. 저는 지금 제가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서 FSD 크게 의미가 없는데 뭔가 특정 상황이라면 FSD가 되게 가치가 있고 근데 지금 이 현대 아반떼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뭐 아반떼만 욕하는 건 아니고 욕도 아니고 그냥 뭐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욕이 아닌데 이런 이제 각종 시스템이 있어요.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증,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형차, 정면 대형차, 교량 차량 추월 대형차, 측방 정밀 회피 조약, 뭐 고속도로 보조추, 차로 유지 보조투, 후측방 경돌, 뭐 저거 내비게이션 기반,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뭐 과속 방지턱이랑 교차로 특정 구간의 자동 감속을 지원하고 뭐 후방 교차 충돌 방지가 뭐 저속 후진 시 좌측 우측 다가오는 차량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 후에도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뭐 차동 유지는 주행을 도와주고 미인식 시 전발차를 인식해서 뭐 이러는데 FSD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공부 못한 애가 엄청 말이 많은 느낌? 그러니까 막 공부 못한 애가 엄청 막 뭐 말이 많은데 근데 그냥 FSD는 그냥 이거를 넘는 그 다음 제네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다가 옵션으로 하는 것도 이제 지금 거의 그냥 마지막까지 단물 빨아먹겠다는 느낌으로 보이고 이런 거에 돈을 쓰긴 전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내연기관도 그대로고 이런 옵션도 정말 그냥 완전히 다음 세대도 아니고 그냥 이제 사골국물 마지막까지 끓여먹는 느낌이고
이 차라리 무슨 현대자동차 아반떼에 테슬라 FSD 패키지가 딱 들어간다. 소프트웨어랑 그 FSD 하드웨어가 딱 들어가서 뭐 옵션 1,000만 원이다. 이러면 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아반떼 베이스에 뭐 테슬라 FSD 옵션 패키지 800만 원,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추가하더라도 와, 그럼 이 현대자동차의 내구성과 보증 프로그램과 테슬라의 FSD의 결합? 뭐 삼성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구글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뭔가 진짜 저 세상의 제네레이션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이거는 뭐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말만 엄청 많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공부 못하는 애가 말이 엄청 많은데 좀 비유하면 그렇지만 서울대 의대인데요. 이러면 뭔가 좀 그냥 그 순간 모든 게 게임 오버 되는 그 후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SD냐 아니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전혀 메리트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고 제가 또 좀 따끔한 말을 좀 드릴게요. 젊은 애들 대상으로. 이게 이제 한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치면 제가 1년 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로 넣었으면 그게 1년 만에 1억 한 4천이 됐다는 계산을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냐. 이제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단순 3천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어떤 시드머니가 되는 그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 3천만 원을 썼다는 거는 불과 1년 만에 1억 4천을 날리는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 이게 1억짜리 차를 사는 거나 똑같은 개념. 특히 젊은 사람이라면 이게 나이가 70대, 80대가 3천만 원짜리 사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되게 높기 때문에 고령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돈의 가치는 뭐 이거 좀 불편한 얘기지만 사실 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차피 나라가 절반을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령인 분은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도 사실 1,500만 원의 차를 사는 거나 똑같아요. 왜? 나라가 50% 어차피 가져가니까. 근데 젊은 20대, 30대가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거는 불과 1년만 해도 1억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이걸 10년, 20년, 30년으로 보면 이 3천만 원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이 되게 비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3천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3천도 비싼데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 비싸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그렇게 얘기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거 사갖고 그냥 뭐 한두 달 만에 개처박으면 차라리 아반떼 3천만 원 주고 사서 1년에 10%씩 감가 맞고 잘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그게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제 개처받고 되게 단기간에 개처박았거든요. 사자마자 그냥 뭐 제가 거의 1억 7천에 샀으니까 최고가에 사자마자 그냥 때려박았거든요. 한 40%를.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때려박을 수도 있냐. 그러면서 그냥 포르쉐 감가가 포르쉐가 더 싸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포르쉐 같은 거 감가가 생각보다 안 크고 뭐 대충 차들이 1년에 한 10%쯤 하지만 약간 포르쉐 감가가 조금 또 그렇게 아주 높지 않아서 역시 이제 현물이 차를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현물을 사는 느낌이 있구나. 차값이 오르진 않지만 그냥 마이너스 연당 10%의 감가되는 현물로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는데 물론 그건 내가 마이너스 쳐박았기 때문이고 항상 뭐 레버리지에서 3천만 원이 1억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뭐 말이 쉽겠어요. 쉽진 않지만 그런 애티튜드로 살아가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물건 사기 시작하면 뭐 그냥
나중에 그냥 뭐 깡통 차고 이제 가난하게 사는 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선택이고 제가 비록 망하긴 했지만 저는 3천만 원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추천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주식을 사더라도 지금 뭐 다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20년 30년을 바라보면 또 지금이라도 뭐 최태원 얘기가 맞을 수도 있죠. 뭐 반도체는 반드시 오른다. 뭐 알 수 없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데 주식이 항상 오르지 않잖아요. 주식도 다 돌아보면 뭐 하나도 안 오른 것도 있고 없어지는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뭐 삼성전자고 뭐 하이닉스가 영원하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뭐 부동산이 다 오르고 주식이 다 오르는 것 같아도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진 않은데 뭐 그런 식의 애티튜드로 살아가면 뭐 미래에 이제 깡통 차는 거는 본인의 몫이다. 내 비록 비트코인 망해서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언젠가 내가 부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댓글 중에 제가 특정인이랑 뭐 티격태격 하고 싶진 않아서 대댓을 달진 않았는데 뭐 젊은 애들은 뭐 이런 것도 사지 말라는 거냐 뭐 닥신 너는 뭐 이런 거 뭐 다 누려놓고 옛날에 뭐 무쏘도 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누려놓고 다른 애들 보고 하지 말라 그러냐 뭐 이러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본인이 뭐 까놓고 얘기해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뭐 집안도 좀 먹고 살고 부모님 부양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을 잘해서 커리어를 잘 하고 있다. 나 문제 없다. 그럼 사도 돼. 근데 뭐 집에도 좀 본인이 기여를 해야 되고 뭐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본인이 뭐 이렇게 벌이가 아주 좋거나 뭐 미래가 아주 밝은 것도 아닌데 뭐 남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깡통 차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남이 한다고 내가 같이 할 일은 아니에요. 내 사정에 맞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모든 사람의 상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런 메일 보내요. 내가 이거 사도 될까요? 나 뭐 내가 적절한 참 못 가요. 추천해달라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본인 자기 자신인데 그 자기 자신이 알아야지. 근데 그 되게 신기한 게 나름 성인이나 된 사람들이 그런 판단 잘 못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자기 할 일 확실히 잘하고 이런 걸 사더라도 그런 걸로 본인의 체력을 벌고 벤틸레이션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자기 할 일 똑바로 잘하면 뭐 사실 뭐 이런 게 별건 아니죠. 근데 이제 뭐 보통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아낄 건 어쩔 수 없이 아껴야 되고 불안정한 미래에는 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대비해야 되는 거고 뭐 자기 할 일은 자기 할 일대로인데 자기 할 일 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나 포함. 저도 제가 언젠가 깡통 찰 수도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언젠간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첫 번째 과외를 했을 때 과외비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 다닐 때 효자동이라는 데서 어떤 친구를 과외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송계진이라는 친구인데 아산 울산대 의대 갔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네 집에 가서 과외하고 이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왜 감명 깊었냐면 내가 이제는 아무리 망해도 밥은 먹고 살겠구나. 아무리 망해도 뭐 밥은 어떻게 먹고 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지금은 제가 그래도 조금은 안정됐지만 지금 제가 이 단칸방 월세 사는 이유도 내가 뭐 월세 200, 300짜리 살고 더 풍요로운 환경에서 사고 뭐 더 좋은 차를 막 신차를 사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정 지출을 줄이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저축하고 시드머니 더 만들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뭐 닥신 월급 뭐 몇 달치 월급이면 뭐 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월급을 뭐 2달, 3달, 4달 모아서 그걸로 차에 다 때려박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면 계속 깡통 차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저는 뭐 바이탈 하는 의사니까 하다 이제 소송당해가지고 뭐 망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선납금을 얼마 지고 할부한다? 깜짝 놀랐어. 나는 차를 사는 건 당연히 일시불이지 뭐 할부라는 거는 내 보기에 있지가 않거든요. 차를 할부로 사? 진짜 버릇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냥 항상 어차피 쓸 돈은 빨리 쓰고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걸 할부로 산다? 이런 거를 할부로 사? 뭐 집을 대출 받아서 뭐 사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출도 다 받고 있지만 차를 할부로 산다. 그 경제관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할부로 절대 사지 마세요. 할 얘기들이 좀 더 있었는데 그 다음에 댓글을 보다 보면 그래도 좀 이게 차를 자꾸 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마치 현기차 직원인 것 같은 그런 댓글들이 간혹가다 좀 숨어 있거든요. 근데 젊은 20, 30대 분들에게 그 최근에 그 정치인이 무슨 뭐 버스에나 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보면 좀 느끼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관심 없는지를 좀 확실히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뭐 정권을 비판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여러분의 그 진심으로 걱정하고 챙겨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현실이기 때문에 뭐 여유도 있고 본인이 벌이 되고 미래도 탄탄하고 뭐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그 현실인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그냥 다 이렇게 틈만 나면 그냥 뒤통수 후려치고 그냥 다 뺏어가려는 이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넘치는 이 와일드 라이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본인의 주관을 갖고 나는 뭐 가난하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나는 벌이가 아직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외판 뼈다고 멀쩡한 한 10년 된 10만 킬로 된 똥차 한 3,400만 원 주고 사서 일단 이거 갖고 잘 고쳐서 한 10년 타고 그 돈으로 나는 차라리 뭐 아반떼 신차 살 돈으로 하이닉스에 10년 배팅하겠다라고 하든지 없어져도 그만이다. 어차피 10년 뒤에 아반떼 사도 감가될 거 똑같은 거 10년 된 거 사서 10년 더 타서 20년 된다. 아반떼 신차 사서 10년 더 타서 10년 차 되나 나중에 값은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돈이면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데다 혹은 비트코인 같은 데다가 사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막 댓글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막 여러분이 뭘 사게끔 하고 막 조언해주고 뭐 이런 거 같은 사람이 있지만 뭐 저도 저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 그거를 일단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냥 적당히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별 이해관계가 없이 정말 그 여러분이 간이고 쓸개고 그냥 뒤통수 후려 갈기고 빼먹으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만만하지 않으니까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 F10 2011년식 520D는 블루투스도 없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동구를 사다가 믿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없습니다. 블루투스 동구를 사다가 USB 옥스 단자에다 입력해서 오디오를 옥스로 틀고
블루투스를 USB 동글에 연결해서 음악을 들어요. 통풍 시트 당연히 없고요. 열선 핸들도 없어요. 뭐 대충 감이 오시죠? 2011년식이니까 이제 15년 됐고 20만 킬로인데 아직도 날라다니거든요. 그 이유는 내연기관은 2011년식을 제가 샀지만 그때 나온 2.0 디젤의 ZF 8단 변속기가 지금 나오는 이 아반떼 2.0보다는 훨씬 좋아요. 날라다니고 차대도 더 좋고 클래스가 더 위고 차대급이 조금 더 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한테 2011년식 520D를 사란 얘기는 아니고 신차 살 돈이면 중고로 가서 급을 조금 올려서 오래 타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급도 낮추고 중고로 가서 진짜 싸게 사서 시드머니를 아끼든지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건데 지금 현재 나온 정도의 이런 신형은 전혀 신형이 아니고 뭐 그냥 뭐 진짜 이제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도 제가 아니라고 했어도 그전에는 좀 그랬다 줘도 이제는 아예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이제 뭐 전기차로 넘어가든지 전기차도 아직 좀 별로네. FSD라면 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FSD는 좀 매력을 느끼긴 하는데 그냥 그 정도. 사실 저는 이제 BMW를 좀 뭐 좋아하다 보니까 BMW의 테슬라 FSD 패키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신차 사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 저건 꼭 사야 돼.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5분만 떠들고 자려고 했는데 또 더 할 얘기 없겠지? 할 얘기 있으면 내일 또 얘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계속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주행 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